34페이지 보시면 이제 원가의 흐름에 해당되는 부분들, 네,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제조기업의 1번에 보시면 제조기업의 경영활동은 크게 이제 구매과정, 예를 들면 이제 구매과정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를 산다든지 노동력을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제조과정, 판매 및 재고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에 이제 구매과정 보시면 원재료, 부재료 구입이다. 직접 재료원가 대상이 되고 노동력 구입, 직접 노무원가 대상. 그다음 제조 설비의 사용, 뭐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설명드렸죠. 제조 과정은 공장 안에서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공장 안에서 뭘 합니까? 원재료에다가 사람을 투입시켜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시면 판매 및 재고 과정. 판매 및 재고 과정은 이제 기업 외부에서 판매하는 활동과 남아있는 제품을 재고 자산을 관리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그림 1-13 보시면 제조기업의 경영활동 과정, 구매 과정, 제조 과정, 판매 및 재고 과정에 이렇게 흘러들어 있는데, 구매 과정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제 원재료, 노동력, 생산 설비, 용역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조 과정 보시면 제공품이 있고, 그다음에 제품이 있죠. 제공품과 제품의 차이는 뭐다? 제공품은 만들어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액정 없는 스마트폰, 바퀴 없는 자동차, 원재료도 아닌 것이 제품도 아닌 것. 그게 이제 제공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품은 완성품 하시면 되죠. 네, 근데 이제 제공품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면 지금 2018년 오늘이 12월 31일이다. 그러면 오늘 날짜로 이제 어떠세요? 컨베이어 벨트에서 제품을 만들고 있다가 6시가 됐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공장 문 닫아야지. 그럼 그러는 그 공장장이 오늘 제품 2018년 마지막 날이니까 만들다가 만 제품 없도록 다 완성하고 퇴근하세요.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야, 이 샹 파업이야. 불 지르고 난리 나는 거지. 다 죽여버리겠다. 마지막 날이 빨리 일찍 가가지고, 예를 들면 회식하고 송년회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화낼 거 아니야. 그러면 12월 30일 현재 회사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뭐가 나와 있다? 바퀴 없는 자동차들이 남아 있다고요. 그게 이제 제공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해 남은 것이 이제 기말 제공품이 되는 거고, 그게 내년 1월 1일 아침이 되면 기초 제공품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공품, 제품 이렇게 되고, 제품이 판매가 되면 매출원가, 판매가 되지 않으면 재고자산이다. 이렇게. 자, 밑에 원가의 3요소,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 원가의 3요소. 1번에 이제 직접 재료원가는 제조 과정에 투입이 되어 소비된 금액이 재료원가 된다. 그 이제 밑줄 하나 끄시면 투입되어 소비된 금액, 사용을 해야 됩니다. 투입되어 소비된 금액. 그러니까 재료를 구입했다고 해서 직접 재료원가가 되는 게 아니라 공장에서 제품을 사용하는데 투입되고 소비가 돼야지 직접 재료원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 1-14 말씀드려서 재료원가는 추적이 가능한 거는 직접 재료원가, 추적이 불가능한 것은 간접 재료원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추적이 가능하다는 거, 이건 이제 아반떼 생산하는데 들어간 재료야. 직접 재료비. 이거는 특정 제품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르겠어. 간접 재료비. 네, 그러면 간접 재료비는 제조 간접원가에 흘러 들어간다. 네, 그 다음에 밑에 재료원가 박스에 해당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이제 T 계정 제가 그려가지고 쫙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로 2번에 직접 노무원가다. 그림 1-15 보시면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노무원가, 추적이 불가능하면 제조 간접원가. 아반떼 생산에 사용이 된 노동력이다. 직접. 공장장이다. 간접. 오른쪽 이제 가로 3번의 간접 제조원가.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이외의 모든 제조원가는 간접 재료원가, 간접 노무원가,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것들은 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조원가의 계산, 제조 과정의 흐름이다.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 제조간접원가가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가 된다? 단기 총제조원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간접비를 합친 거다. 거기 이제 제공품에 해당되는 것을 고려를 하면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T 계정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제공품, 제품 단기 총 제조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이 언급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뒤에 예를 들어가지고 문제를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어느 거를 좀 보시냐면, 네, 뒤 없나? 뒤에 문제가 이제 많긴 한데, 67페이지 보시면, 67페이지, 거기 보시면 31번, 32번 문제가 있잖아요. 32번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걸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T 계정 문제 푸실 때
T 계정을 3개를 꺼요. 하나는 이제 뭐다? 처음에는 원재료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어떻습니까? 바로 제품으로 가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뭐가 된다? 제공품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완성이 되면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초에, 기초 재료가 있을까요? 기초 재료. 기초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거기 이제 문제를 보시면, 기초의 직접 재료에 해당되는 것이 5,000원 있죠? 5,000원. 이렇게 기초. 근데 이제 직접 재료가 있는데, 여기 왜 차변하고 대변이 있다고 하는데 왜 차변에 쓰느냐? 이건 다 뭐예요? 자산이잖아요. 그럼 자산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차변에 쓰는 거기 때문에 기초도 여기 쓴 거예요. 그럼 단기에 이제 뭘 하느냐? 직접 재료를 예를 들면 구입을 했다. 구입을 하면 얘도 차변에 씁니다. 왜? 재료를 구입을 하면 재료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한다고. 그러면 창고에는 어떻습니까? 재료 구입한 거 더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계산이 될 거고, 거기 이제 재료 구입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A라고 하고 계산한 겁니다. 그럼 창고에는 5,000원 더하기 A에 해당되는 재료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중에 재료 중에 자, 기말에 해당되는 재료가 보시면 기말 직접 재료가 8,000원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이제 표를 보시면 직접 재료 기초 5,000, 기말 재료. 이거 무슨 말이냐? 5,000원 더하기 A 중에 일부는 8,000원 재료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좀 어려운데 여기가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질문. 여기 이제 차변이 6,000원이죠? 창고에 재료가 6,000원만큼 있다. 그러면 기말에 해당 8,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기말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2,000원이다. 그럼 2,000원만큼은 재료가 남아있고 나머지 4,000원은 어떻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투입이 됐다는 거죠. 어디에 투입이 된다? 공정에 투입이 되는 거야. 제품을 만드는데. 공정에 투입된다는 것은 제공품을 만드는데 뭘로 투입됐다? 직접 재료비로 투입이 돼요. 직접 재료비로. 자, 직접 재료비로 투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에 해당되는 예를 들면 4,000원이고, 네. 제공품을 만드는데 투입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제공품에 여기 이제 뭐냐? 기초 제공품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초 제공품은 뭐냐 하면, 전년도에 만들다 만 제공품이 올해로 넘어온 거야. 그럼 창고에 이렇게 있겠죠? 요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생산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 기초 제공품이 1,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거 무시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30이. 무시해가지고 1,000원에 해당되는 기초 제공품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요거부터 완성을 하겠죠? 요거부터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도 또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투입되는 게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이렇게 투입이 될 거예요. 근데 직접 농업비에 해당되는 것이 예를 들면 3,000원이고, 제조 간접비에 해당되는 것이 2,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요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이, 요거는 기초 제공품이고, 요거는 뭐다? 단기에 투입된 금액인데, 요 단기에 투입된 원가에 해당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얘를 잘 기억하세요.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해요. 이거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단기 총 제조 원가. 그럼 질문, 여기서 단기 총 제조 원가는 얼마다? 9,000원이라고 하면 되지. 요 세 개를 다 합친 게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그러니까 단기 총 제조 원가 9,000원. 그 원래 기초에 제공품 1,000원 있었는데 여기다가 1,000원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9,000원에 해당되는 원가를 집어넣어 가지고 단기 얼마만큼이 총 10,000원에 해당되는 것이 완성품을 만들기 위해 세팅이 됐다고요. 근데 이 중에 일부는 완성이 되지만 일부는 미완성이 돼요. 그러면 완성이 된 것이 7,000원이고 미완성이 된 것이 그러면 얼마겠어요? 이 7,000원만큼 완성이 되면 나머지는 미완성이 되면 3,000원이겠죠. 그래서 차대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10,000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완성품이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도 창고에 있는 기초에 과거에 만들어가지고 완성이 된 게 있고, 얘는 이 완성은 뭡니까? 단기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단기에 완성이 된 부분들을, 기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2,000원이고, 그럼 단기에 완성된 게 얼마? 7,000원만큼 늘었죠? 그럼 7,000원만큼 이렇게 늘면 요 금액에 해당되는 것이 창고에는 그럼 얼마만큼 제품이 있습니까? 완성된 거 기초에 2,000원 있었고 올해 추가로 7,000원만큼 있으니까 9,000원만큼이 창고에 제품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럼 이 중에
판매가 되는 게 있고 미판매가 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판매된 게 3,000원이라고 한다면 판매된 게 얼마일까? 6,000원이 돼야지. 9,000원 중에. 그래서 미판매된 거를 뭐라고 하고 얘를 매출 원가라고 하고 얘를 이제 뭐라고 한다? 기말 제품 재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요 흐름이 요거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얘가 이제 뭐다? 완성품, 단기에 완성되는 원가를 뭐라고 하느냐? 단기, 다른 말로 제품 제조 원가라고 일컫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세 가지 틀을 기억을 하셔야지 뒤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틀만 알면 사실상 뒤에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바꾸는 것뿐이다. 그래서 직접 재료에 해당되는 부분들 기초에 있고 재료를 5,000원만큼 구입을 했으니까 6,000원이 됐다. 이 중에 4,000원을 사용을 하고 2,000원이 남았다. 투입이 됐다는 것은 제공품 공정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기초에 해당들 합쳐가지고 완성이 된 거, 미완성이 된 거. 이 중에 완성이 된 것은 제품이 됐기 때문에 단기 완성, 기초 제품하고 합쳐져가지고 결국 어떻습니까? 판매와 미판매에 해당되는 것들인데 이게 다 차변과 대변의 합이 어떻습니까? 이 꼴이 되도록만 하면 문제를 푸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어느 부분 다시 37페이지 오셔가지고 37페이지 3번 제조원가의 계산에 이제 제공품은 무슨 말씀인지 말씀드렸죠? 미완성된 가공 중에 있는 것들. 그 이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 제조 간접원가는 이미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아직 완성만 안 됐을 뿐이에요. 가로 1번 제공품. 그 다음에 가로 1번의 제품은 한마디로 뭐다? 완성품. 완료가 됐어요. 그 다음에 가로 3번의 단기 총 제조원가라고 하는 것은 단기의 제공품으로 투입된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 원가를 합친 금액이 단기 총 제조 원가다. 네, 단기 총 제조 원가 별표. 단기 총 제조 원가 별표. 이거 물어봐요. 단기 총 제조 원가. 네, 그래서 눈으로 먼저 보시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뭐다? 단기에 완성되어 단기 완성품. 단기에 완성된 제품을 대체된 완성품의 제조 원가다.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어떻게 계산한다? 기초 제공품 재고액 얼마? 1,000원에서 단기 총 제조원가 얼마? 9,000원을 더한 다음에 뭐를 뺀다? 미완성된 요게 이제 뭐다? 얘가 기말 제공품인가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기말 제공품을 3,000원을 빼면 얼마 나온다? 7,000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원가. 그래서 요 영역은 단기 총 제조원가고 요 영역은 단기 제품 제조원가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T 계정에. 그 다음에 가로 5번의 매출원가는 어느 부분? 제품 중에 판매가 된 원가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가 이제 매출원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한다? 요거에다가 요거 더한 다음에 3,000원을 빼면 6,000원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공식을 거기 있는 걸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 틀을 이용해서 계속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분의 제조원가의 회계 처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차변, 대변 의미 없어요. 예? 우리가 재경관리사 원가회계 푸는데 차변, 대변 물어보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재무회계지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 주시고 뭐 예제 이것도 넘어가. 자, 44페이지 보시면 자, 5번에 재무제표의 작성 있죠? 재무제 작성을 하는데 재무제표 중에 우리가 부속명세 중에 제조원가 명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로 1번에 제조원가 명세 보시면 표 1-5에 특정 기간이 제조활동 관련해 발생한 모든 원가를 요약한 보고서다. 자, 표 1-5는 최종적으로 뭐를 계산하기 위해서 제조원가 명세를 했느냐? 제일 마지막 라인이 뭐가 적혀 있습니까? 단기 제품 제조원가 요거 7,000원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제조 간접원가 합치면 뭐예요? 그게 9,000원. 단기 총 제조원가죠?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1,000원을 더해. 그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10,000원이잖아. 10,000원에서 뭘 빼면? 기말 제공품 재고액 3,000원을 빼면 7,000원이 되는 거야. 결국 제가 T 계정으로 그린 이거를 어떻습니까? 표로 만든 게 제조원가 명세라고. 요 부분. 요 부분을 표로 만든 게 제조원가 명세라고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매출원가가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없어요? 매출원가 모르죠? 여기까지 계산한 거라니까? 여기까지.
제조원가 명세서는. 매출원가는 여기까지 해야지 계산이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제조원가 명세서는 매출원가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럼 매출원가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는 자료다? 손익계산서에 나오네. 손익계산서에. 예, 그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자, 그것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제조원가 명세서는 뭘 계산하기 위함이다?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만든 부속 명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 의의는 뭐 재무회계에서 해야지. 이게 뭔 의미가 있나.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시고 50페이지 보시면 보론이 있는데 원가회계 준칙상의 제조원가 명세서다. 이제 이거는 시험 문제하고는 관련 없고 혹시 이제 제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양식이 예시되고 있습니다. 그 틀에 따라서 작성을 하는데 그러니까 원가관리회계라고 하더라도 아예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원가관리회계 중에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은 기업회계 기준에 명시가 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좀 예외적으로 있으니까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뭐다? 제조원가 명세서가 부속 서류로 같이 우리가 법인세 신고할 때도 같이 첨부가 되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만 보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관련 없습니다. 자, 뒤에 이제 연습 문제를 말 문제부터 한번 좀 차근차근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56페이지 연습 문제 1번. 네.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너무 쉽다, 이거. 재무회계까지 공부했으니까. 예,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답은 이제 뭐다? 1번. 외부 나오면 재무회계, 내부 나오면 관리회계.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다음 중 원가회계 한계점이 아닌 것. 단점 아까 지금 제목 정도만 보자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네, 그게 뭐냐? 동그라미 2번.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회계자료 기초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이건 뭐 손익계산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손익계산서 작성의 목적은 재무회계지 원가회계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원가회계 잘 생각해 보시면 뭘 계산하는 게 중요한 겁니까? 뭐 제조원가나 제품 제조원가, 매출원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지. 여기서 말하는 수익과 비용은 각종 뭐 광고 선전비니 그다음에 접대비 이런 거 다 계산해서 만들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원가회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비합회용 정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준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회계 절차가 활용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이것도 쉽습니다. 이런 문제 바로 풀어야죠. 기초원가는 뭐와 뭐를 더하면 기초원가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원가를 더하면 그게 기초원가다. 가공원가는 뭐다? 직접 노무원가와 제조간접원가를 더하면 가공원가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답이 뭐다? 4번이 돼야죠. 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원가, 그 다음에 지금 자, 기초원가 가공원가 보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원가회계에 제공하는 정보와 거리가 먼 것. 네, 재무회계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 있어요. 재무와 관련된. 네, 답이 뭡니까? 제가 이제 모든, 오직, 분, 항상 이런 거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모든 자산과 부채에 대한 평가절. 그러면 재무상태표에 예를 들면 뭐 토지라든지 그러면 현금, 예금 이게 관리회계의 원가에 뭔 관련이 있어 이게 재무회계지. 동그라미 1번은 제조와 영업할 때 원가 정보를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위한 기초자를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품의 가격을 계산하는 메커니즘 있잖아요. 기업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계산한다?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 이야기하는데 이건 다 말도 안 소리야. 거짓말이라고요. 그럼 뭐냐? 회사에서 제품의 원가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회사가 목표하는 이익을 더해요. 그렇게 해서 제품 가격을 설정하는 거야. 그럼 제품의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선행이 된다? 정확한 원가 계산이 먼저 돼야 된다고. 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시면 3번, 거기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이런 것들도 네, 재무회계와 관련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원가에 관련된 정보 둘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자, 5번 문제도 제조원가에 이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원가에 포함되죠. 조제원가가 되려면 뭡니까? 공장하고 관련이 있거나 재료나 농업이어야 된다고요. 자, 그럼 답이 뭐다? 3번 이제 본사 건물은 제조활동하고 관련 없잖아요. 조심하세요. 공장이 관련되거나 아니면 재료, 그 다음에 노무 이런 것들입니다. 자, 3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6번 고정비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 고정비는 조업도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비용이 일정한 거죠. 답이 뭘까요? 답은 4번입니다. 왜? 조업도가 감소하면 관련 범위 내에서 조업도 단위당 비용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위당 비용은 또 쓸게요. 단위당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총원가에서 네, 조업도 생산량 여기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조업도에 상관없이 총원가가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업도 생산량이 늘어나면 단위당 비용이 어떻게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지금 이제 특이하게 총원가는 일정합니다. 안 변해 고정비. 근데 조업도가 어떻게 되면 조업도가 감소하면 얘가 분모가 줄어들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논리적으로. 4번은 틀린 말이지 그렇게 되면. 네. 총원가에 해당되는 부분에 총원가, 총비용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업도로 나누는데 논리적으로 4번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동그라미 1번 같은 조업도가 0이라도 일정한 비용이 발생을 하는 부분들은 네, 그것도 이제 고정비 같은 경우는 조업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용이 발생하니까 이제 맞는 내용이에요. 네. 자, 그 다음 2번, 3번 맞는 내용이고 7번 문제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이거는 원가 회계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1번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 푸실 때 1번은 맞는 말이잖아요. 구매, 제조, 판매, 재고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2번 노동력은 직접 노무원가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다음에 3번은 뭐가 틀려? 제조 과정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공장이잖아요. 공장은 기업의 내부입니까? 외부입니까? 네, 공장 직원이 어떻습니까? 밖으로 막 거래처 돌아다니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판매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외부 활동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4번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맞는 말이죠. 네, 재고장 관리하는 것들. 자, 8번. 조업도가 0이어도 일정 고정비가 발생하고 조업도가 증가하면 비례 좀, 이거는 아까 전에 봤는데 전기요금 같은 거네. 통화요금 같은 건데 통신비. 그럼 뭐가 된다? 얘는 준변동원가. 다른 말로 혼합원가라고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9번 문제.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원가 행태. 원가 행태라고 하는 것은 조업도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원가가 어떻게 변하느냐. 원가의 행태. 1번은 맞는 말 아닌가요? 원가의 행태. 변하느냐 아니면 그러니까 너의 행태가 괘씸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는 너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그건 변동비잖아요. 그대로인 행태야. 고정원가. 추적 가능성은 직접 추적이 가능하냐? 직접 추적이 안 되느냐? 직접 원가, 간접 원가. 3번의 의사결정 관련성에 따른 분류 제품원가, 기간원가는 제품원가, 기간원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익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냐 그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제품원가, 기간원가는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없어요. 의사결정하고 관련된 건 뭡니까? 매몰원가라든지 뭐 기회비용 이런 언급에 대해서 의사결정 관련 원가라고 했지 제품원가, 기간원가는 수익 대응과 관련된 원가입니다. 4번의 통제 가능성에 따른 분류, 통제 가능, 통제 분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3번이 잘못됐고 10번 제조원가 명세 최종 결과치 쉽다. 아까 전에 제조원가 명세서의 최종 결과치는 어디다? 여기서 뭐 했어요?
여기까지 뭘 계산하는 거? 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제가 다른 말로 무슨 원가라고 했어요? 여기서? 완성된 원가. 단기에 완성된 원가잖아요.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그럼 답이 단기에 완성된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2번도 맞는 것 같고 4번도 맞는 것 같은데요. 2번은 완성된 원가를 지칭한다고 한다면 4번은 완성된 산출물에 대해서 단기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투입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 써있지? 이거잖아. 그러니까 투입된 원가는 단기 총 제조 원가고 그냥 완성된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2번이 돼야죠. 2번이. 4번은 투입이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단기 투입된 원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근데 우리는 지금 빨간 거 이거 계산하기 위한 것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제일 마지막에 적힌다. 맞습니다.